신민경이가 자기 SNS에 올렸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랑 나눈 카톡 내용을 신민경이가 자기 SNS에 올렸어. 담당 과장이 신민경이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신민경이한테 뭐라 그랬냐. 연구원님, 저야말로 너무나도 우수한 분이 우리 과에서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고 즐거웠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천서는 얼마든지요. 다른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이 과를 떠난 후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땐 010 개인 번호로 연락드려도 돼요. 외교부 과장 달라면요. 몇 년 근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15년은 근무해야 과장 달아줍니다. 40대 중반, 50대 있는 외교부 과장께서 잠깐 왔다가 간다는데 추천서 써달라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연구원님 제 번호가 이렇게 어떤 새끼가 그 짓을 합니까? 신민경이 아버지가 시부종이가 이 짓을 하는 거지. 새끼들 말이야 어디서 쪽팔린 짓을 하고 자빠졌어.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지난 3월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정혜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국립외교원 기간제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원 자격이 석사학위 소지자임에도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장녀가 최종 합격했던 겁니다.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한 의원은 또 장녀 심 씨가 국립외교원 퇴직 후 외교부에 지원했는데 외교부가 당초 경제전공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가 최종 면접자 한 명을 불합격시키고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변경해 최종 합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법적 조치로 사실상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녀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드러난 증거들을 가지고 곧 고발이 진행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국회의원 한정혜입니다. 우선 저희가 3월 말에 처음 의혹 제기가 되고 4월 초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한 2달 정도 흔히 말하는 아주 이제 가열차게 달려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4월 초부터 6월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정말 없었을 그 과정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브리핑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간들을 할애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해서 굉장히 저희 진상조사단이 알차게 지난 2달 동안 꾸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함께 해주셨던 진상조사단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비리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몇몇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고발 대상은 심우정 검찰총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현 주일 대사,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의 서류평가위원 그리고 면접위원들입니다. 주요 고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입니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지원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심 총장 자녀는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의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할 경우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 단 한 차례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채용 공고문상 또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아서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부는 그간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을 공고일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 공고 마감일 또는 원서 접수 마감일 등을 명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심 총장 자녀 채용권과 같이 별도의 기준일이 없다면 공고 마감일 또는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 충족 여건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심 총장 자녀에게만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2월 외교부의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정황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지원 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의혹입니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연구원 나급을 채용하면서 지원 요건을 경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고 심 총장 자녀의 전공인 국제 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바꾸어서 재공고하였습니다. 지원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공 분야를 변경했다고 하지만 선례를 보면 기한을 연장한 사례는 많지만 전공 분야 자체를 변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둘째, 경력 인정 과정도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국립통합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포함된 서류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 총장 자녀의 무급 인턴, 단순 경험 등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근무기간 확인뿐이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이력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서울대학교에 진위 확인을 위한 공문만을 발송하는 등 심 총장 자녀의 실무 경력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셋째, 면접 전형 진행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심 총장의 자녀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으로 2위 지원자보다는 3점 낮았고 1위 지원자와는 7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3인의 면접위원 중에서 2명이 심 총장 자녀에게 만점을 부여해서 서류 전형 1위였던 지원자는 면접 3위로 탈락해버렸고 심 총장 자녀는 면접에서 1위를 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채용 공고의 2차 필기 및 면접 전형은 필기 50%, 면접 50% 비중으로 성적을 산정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실제로는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고 심 총장 자녀의 대학원 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가 직권을 남용해 채용상의 특혜를 제공했는지,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외교부 장관 간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권익위 매뉴얼을 위반해가면서 실무 경력을 인정한 서류평가위원과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면접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채용 비리에 적극 조력한 여타의 관련자들 역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너진 공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